안녕하세요. 아, 아직도 어색해. 언제 이건 익숙해지는 거지? 오늘 뭘 해볼 거냐면요. 오늘은 제가 사랑했던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보니까 놀랍게도 저희 어린 시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부터 지금까지 최애책이 다 다르더라고요. 소설 5권과 에세이 1권 이렇게 6권 소개해드릴 건데 시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집이 류희석 시인님의 우리 그때 말했던 거 있잖아 인데요. 그거 너무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제가 뭐 쇼츠에서도 말하고 라이브에서도 말하고 롱폼에서도 말하고 너무너무 많이 말해서 그거는 또 들고 오기 조금 그래가지고 일단은 뺐습니다.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지금 실물책이 없는데 여우의 전화박스라는 동화책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책이 진짜 많았어요.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던 책이었습니다. 저의 최애책이기도 하고 제 언니도 이 책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책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우가 나오는데요. 여우가 자신의 자식을 잃어요. 어떤 한 어린 남자아이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아이는 매일매일 공중전화 박스로 전화를 걸어요. 자기 엄마한테. 엄마랑 좀 떨어져서 지내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엄마 보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오늘은 뭐 했는데 엄마가 생각이 났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여우가 보면서 내 아이가 사람 아기였으면은 지금 딱 저 정도 나이에 저런 말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질문에 몰래 대답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아이를 약간 모성애로 보듬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 전화 박스가 망가졌어요. 그 공중전화 부스가. 그래서 그 여우가 변신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전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고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사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아름답고 슬픈 얘기잖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읽어도 좋지만 저는 어른들이 읽어도 좋지 않을까? 특히 저처럼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는 사람이라면 읽으면 진짜 눈물 펑펑 흘릴 수밖에 없는 동화책이라서 나는 책 안 좋아하는데 긴 책 못 읽겠는데 하시는 분들께도 한번 추천을 슬쩍 드려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좋아하게 됐던 소설입니다. 바로 너무너무 유명한 미아의 랜데이 모모인데요. 사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이유는 좀 단순했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 좀 긴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뭔가 어른 같고 근데 이게 책장에 꽂힌 책 중에 좀 두꺼운 책이었어서 이거를 읽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그냥 마법 같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모모라는 주인공이 저에게도 뭔가 친구 같은 존재여서 이 책을 더욱 애정하게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은요. 모모라는 친구가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경청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히어로물에 나오는 그런 액션 막 그런 초능력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진짜 초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게 쉽지 않기도 하고 경청 수준을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얘가 들어주면은 이 사람이 말하다가 혼자서 막 뭔가를 깨우치기도 하고 이 모모라는 친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되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그런 친구인데 그런 친구를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이야기 초반에는 엄청나게 친구가 많은 주인공인데요. 그러다가 회색신사라는 어떤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회색신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시간을 빼앗는 사람들이에요. 야 봐라? 너가 지금 그렇게 이웃이랑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그 10분 그 10분을 절약해서 네가 노후에 쓰면은 너 이렇게 살 수 있어. 그 10분을 네가 일하는 데 썼다면 너 이만큼 벌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회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정의나 사랑 같은 것은 있고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모를 찾아오던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더 이상 모모를 찾지 않게 돼요. 모모랑 같이 있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고 너무 감정 낭비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박사가 나오는데 제가 그 박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사가 모모에게 부탁을 해요. 사실은 이 시간을 관리하는 건 내 일인데 얘네가 내 창고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다. 너가 도와주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모가 이 회색 신사들에 맞서서 이 사랑과 정을 찾아오려고 노력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책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어른들이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에요. 왜냐면 요즘 현대사회 진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살고 있고 정, 사랑, 이웃과의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지칠 때가 많잖아요. 저는 항상 지쳐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모라는 친구는 사실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친구는 전혀 아니거든요. 항상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의 시간을 다시 가져와주기 위해서,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본인의 시간을 사실은 희생을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냐? 전혀 아니죠. 너무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런 것 속에서 내가 가진 시간은 나의 시간이 맞나?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하루는 사실 다른 사람의 시간으로 꾸려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여운이 많이 남고 이 모모라는 주인공한테 애착도 더 커지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 중학교 때 제 책이었던 추정경 작가님의 벙커라는 책입니다. 김하균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다 맞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데요. 피해자였던 반장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화가 나서 이 하균이를 때립니다. 근데 이제 반 아이들도 이 하균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웅성웅성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하균이를 집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 시간이 되니까 하균이를 그냥 질질 끌고 그냥 책상에 이렇게 턱 엎어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하균이라는 친구가 원래도 수업 시간에 자주 이렇게 졸고 하니까 선생님도 그냥 얘가 또 조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얘가 너무너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얘를 딱 깨우려고 했는데 얘가 온갖 구멍에서 다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의식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서. 주도했던 그 반장이 경찰에 잡힐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강 쪽으로 이제 도망을 치는데요. 거기서 한 아이가 물속에 뛰어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저 아이가 죽으려고 하는 줄 알고 반장도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쫓아가게 되는데, 쫓아가다가 거기서 어떤 불빛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쑥 들어갔더니 이 벙커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노라는 어린아이와 메시라는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메시라는 친구는 그 사람들의 운동화를 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식불명인 사람들의 운동화를 열심히 빨아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수호천사 같은 친구인데, 거기서 하균이가 썼던 일기를 읽으면서 하균이의 그 가정 상황, 그 가정 폭력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엄청 이상한 어른을 발견해요. 김씨 할아버지라는 사람을 발견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막 알코올 중독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벙커에 막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근데 그 벙커가 닫힐 때마다 이 민호라는 어린아이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벙커라는 것 자체가 민호라는 어린아이의 마음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김씨 할아버지는 사실 자신의 미래 모습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벙커가 완전히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벙커를 떠나게 되고, 반장 같은 경우에도 의식불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는데 깨어난 게 하균이의 몸인 거예요. 내가 왜? 나는 몸 잘못 들어왔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균이의 몸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민호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민호가 민호라는 이름을 가진 실제 인물인데, 그 친구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 벙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는 소설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저는 학교폭력이라는 거에 되게 집중해서 이 소설을 읽었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학교폭력보다는 가정폭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소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호라는 친구도 가정폭력을 겪은 친구예요. 이 내용 자체도 흥미롭기도 하고, 어른이 된 입장에서, 어른은 아니고요, 성인이 된 입장에서 읽어봤을 때 이 소설에 의하면 내 마음속 내면도 벙커라는 건데, 그 벙커를 물리적인 장소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도 해봤고요. 고통의 구조를 바라봄으로써 치유를 하는 그 과정이 저는 좀 좋았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소설이라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소설입니다. 제목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제목이 되게 파격적이잖아요. 도서관을 구경하다가 이 책을 골라서 대출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은요, 자살 안내인이에요. 자살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이 주인공이 사실 주인공이라고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얘의 생각은 잘 안 나오거든요. 얘가 더 궁금했어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자살 안내인이 됐지? 얘도 진짜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 같거든요. 그게 일단 궁금했고요. 아까 에피소드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좀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뭐 가족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도 있고 도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내 삶이 여기 에피소드 중 하나로 나오면 나의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게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보다는 삶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운 소설이 아닌가? 물론 그것은 뭐 작가님만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에게 그럴 용기로 살아라. 너는 뭐 이렇게 질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도 그랬지만 이 책을 읽으면은 함부로 살아야 돼. 사는 게 좋은 거야. 살아있으면 뭐라도 돼. 라는 말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누구라도. 내가 지금 조금 우울하다 그러면은 안 읽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뭔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김여한 작가님 소설 이외에 사랑하는 소설이 또 안 생길 줄 알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최애책일 것 같긴 한데요. 최진영 작가님의 구애 증명입니다. 20대 초반에 전부를 다 갈아 넣은 첫사랑이 있었는데요. 진짜 지독한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이 거의 끝나갈 때쯤 이 소설을 읽었는데 저는 그 첫사랑이 제 곁에 있었으나 거의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웠을지라도 심적으로 가깝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고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마음 정리를 하면서 만나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 책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줄거리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구와 담이라는 친구들이 나오고 구가 죽은 이후에 담이가 이제 구와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고 현실에서 또 구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이 책이 좋았던 거는 문체가 일단 좋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진영 작가님은 진짜 글을 너무 잘 쓰세요. 또 담이가 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구의 시체를 먹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만 딱 들었을 때는 너무 싫잖아요. 잘못된 어긋난 사랑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알고 이걸 읽어서 그 내용을 나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킬까? 라고 하면서 읽었거든요. 너무 설득이 잘 돼요. 얘가 왜 구를 먹을 수밖에 없었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진술이 너무나도 와닿는 그런 책이라서 이분의 문체와 이 스토리가 잘 합쳐져서 저의 최애책이 된 것 같은데 구애 증명 다음 최애책은 아직은 없고요. 그냥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거를 사실 책을 요번에 리뷰하면서 다 한 번씩 다 읽어봤는데 요거는 다시 못 읽었어요. 제가 이 책을 한 번 읽으면 휴유증이 좀 오래가서 원래도 자주 못 읽거든요.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읽는 책인데 제가 요즘 생각이 안 그래도 많아진 시기라서 이걸 읽으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읽지는 못했는데요. 담이를 통해서 구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담이로서 증명될 수밖에 없었던 구의 삶이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인덱스 붙이는 걸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모든 문장에 다 인덱스 붙이고 싶을 만큼 좋은 문장이 너무 많았는데 일상생활하면서 종종 떠오르는 문장이 있어요. 확실한 문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이는 내 생각을 하지 않는가 보다. 내 생각을 하지 않고도 잠이 잘 오나 보다.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자주 생각하게 되는 문장이었고 그 첫사랑을 사랑하던 시기에는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진득한 사랑 이야기를 읽고 싶은데 구애 증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이거 무조건 추천하는 책입니다. 다음 이제 에세이 한 권 남았는데 저는 사실 에세이 안 좋아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세이 중 유일하게 좋아하는 에세이가 이겁니다. 진짜 막 친구들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했던 책인데요. 저 여기서 제일 좋았던 에피소드는 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강사분이 옛날에 아빠한테 가정폭력을 당한 선생님께서 나오시는데 중년 아저씨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다가 쉬를 싸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본인이 되게 끙끙 앓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저귀를 차고 강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비로워지고 내가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 나한테 그렇게 나를 때리지 않고 따뜻하게 말해줬다면은 나 지금 좀 달랐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좀 많이 나아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도 원래 패션을 하시던 분이래요. 저는 사실 패션을 오랫동안 꿈꿔온 사람이었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아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패션에 대해서 나름 노력해가고 있는 중이었어서 이걸 읽으면서 나는 꼭 성공해야지, 나는 꼭 패션이라는 꿈을 이뤄야지 라고 하면서 읽었었는데 제가 지금은 뭐 모종의 이유로 패션을 아예 접은 상태거든요. 소중하고 절박한 꿈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읽어보니까 또 그 에피소드가 또 다르게 마음에 닿기도 하더라고요. 이분도 패션에서 글로 넘어가신 분이고 저도 이제 패션에서 글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더 와닿았던 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책이 다 끝났는데요. 요즘 뭔가 좀 생각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난 누구지?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난 행복하지? 행복은 뭐지? 낭만은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각기 다른 이유로 좋아했던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좋았어요. 생각을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제가 진짜 좋아했던, 몇 년 동안 좋아했던 책들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추천을 드리는 책이에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